네, 소개 감사합니다. 갑자기 여기 강의하러 왔더니 제가 과장이 되어 있고 센터장이 되어 있네요. 그렇진 않고요.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포커스입니다. 근데 포커스가 아니고 포커스입니다. 그러니까 포인트 오브 케어 카디악 울트라사운드인데 저는 이제 포커스라는 표현을 쓰는 걸 더 바람직하고 좋게 느끼고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 환자분은 다 포커스해서 볼 수밖에 없거든요. 어떠한 검사도 피지컬 이그잼도 컴프렌시브 한다는 거 굉장히 제약이 많습니다. 듀오링 임펜딩 카디악 어레스트이긴 하지만 사실 어레스트가 동반되거나 그 이후에 했던 증례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증례들도 있어서 다양한 환자들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MRI를 우리가 진단을 하려면요 기본적으로 에스텔레이션이 있어야 되죠. 스테미는 병원동장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병원동장애가 특정 관상동맥 영역으로 설명이 돼야 되고 우리는 클리니션이기 때문에 클리니컬 시나리오도 적절해야 됩니다. 만약에 ST가 없으면 나머지 N스템이나 스테미 이퀴벌런트 이렇게 진단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부터 이제 증례를 보여드릴 거고 그냥 아카데믹하다기보다는 프랙티컬하게 그냥 보여드릴게요. 저렇게 환자 보고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은 선생님이 느끼셨으면 좋겠고 이후에 너무나 제가 빨리 진행을 해서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은 녹화하고 있으니까 유튜브로 다시 한번 돌려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79세 남자 환자 1시간 전에 말씀 체스트펜으로 왔고 혈압은 90인데 오자마자 A라인하고 눈앞에서 혈압이 뚝뚝 떨어지는 게 보입니다. 결국은 카디악 어레스트 발생했습니다. 보시면 V2부터 5까지 에스텔레이션이 있고 1 ABL도 있기 때문에 LAD 이벤트 강력하게 의심이 되고 2, 3 ABL 역변화가 있기 때문에 퍼스트 다이고널 프록시말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V6를 봐서 여기에도 역변화가 있으면 퍼스트 septal 프록시말 진정한 의미 프록시말 이렇게 되는데 이 환자는 V6 에스텔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S1에서 D1 이라고 우리가 알고리즘 상으로는 이제 구분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RBB가 있다는 것이죠. 코로너리 이벤트 때문에 RBB가 생기려면 이건 프록시마 LA거나 랩트 메인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이 ECG로 이게 상반되거든요. 이 환자는. 초음파를 했더니 에피컬 4챔버 뷰, 3챔버 뷰, 2챔버 뷰를 보시면 다 월모션 장이 있는 겁니다. 사실은. 여기만 살아있는 거예요. 인페리얼에 여기만 엔도카드미 인 워드 무브먼트 하면서 다이어스톨 대비 시스톨 때 30%에서 두꺼워지는 게 노말인데 어느 세그멘트도 두꺼워지는 게 아닙니다. 하트가 잠깐 보인다고 해서 두꺼워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걸 소렉시스로 보시면 자, 파라스널 소렉시스 베이스, 미드, 에이펙스를 보십니다. 어디가 살아있죠? 살아있는 부분은 인페리얼에 포칼하게 있어요. 인페리셉텀이 아주 일부하고 인페리얼. 미드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보인다면 우리는 컬프리 아테리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여기 답이 없어요. 여기는 살아있는 부분만을 표시하면 이런데 랩트 메인이 됩니다. 원동장애의 세그멘트를 도식하면 다음과 같고요. RCA 테리토리만 약간 살아있는 거죠. 네. 그래서 CEG 했더니 정말 랩트 메인 100%가 나왔습니다. 100% 케이스 정말 보기 힘들어요. 왜냐면 다 카디악 어레스트 우리가 만나기 때문에 이미 CPR이 들어가거든요. 이 환자도 CPR 하면서 올라가서 진단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정리를 해보니까 이렇게 새로 발생한 RBBB로 추정이 되면서 V6 STA 엘리베이션 있으면 이걸 레프트 메인 거의 니얼리 토탈 또는 니얼리 토탈 레프트 메인으로 생각해도 되겠다. 또는 그에 준하는 상황, 즉 LAD하고 엑셀에서 같이 막혀 있는 상황인 거죠. 이렇게 피드백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71세 남자 환자가 체스트펜으로 왔습니다. 혈압은 괜찮았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ABR 에스텔레이션 위드 멀티리드 에스트 디프레션이 9개 유도에서 관찰되니까 스템이 이퀴벌런트죠. 이게 의미하는 건 밑에 적혀 있는 대로 레프트 메인부터 프록시마 LAD 3베스입니다. 자, 근데 제가 이 EKG를 찍고 15분 뒤에 에코를 봤거든요. 15분 뒤에 에코를 봤더니 병원 동작이 거의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프록시마 LAD 레프트 메인 3베스이면 굉장히 뭔가 월모션 장애 심하게 있어야 되는데 여기 뭐 한 그 라타랄의 베이스나 뭐 포스테럴의 베이스만 약간 좀 남아 있는 정도만 의심되고 EKG하고 잘 매칭이 안 되죠. 그리고 나서 제가 EKG 한번 다시 찍어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일까요? 거의 노멀라이즈가 된 거예요. 처음에 보였던 ST 엘리베이션 사라져야 되죠. 이게 이스크펜의 캐스케이드입니다. 사라질 때 페인 먼저 사라지고 EKG 노멀라이즈 되고 그 다음에 에코 소견이 노멀라이즈 되는데 우리가 에코가 이미 노멀라이즈 된 거 확인했잖아요. 거의. 그럼 EKG도 처음보다 굉장히 마일드해졌잖아요. 이게 바로 이스케믹 캐스케이드고 여기 바깥쪽에만 약간 남아 있습니다. 왜냐면 월모션 장이 조금 남아 있으니까. 이 환자가 병이 없다는 게 아니죠. ST 다이나믹한 체인지는 굉장히 하이 리스크이기 때문에 당연히 CEG 해야 되고 우리가 이스케믹 캐스케이드를 속에서 환자를 봐야 됩니다. CEG를 했더니 랩투 메인 95% 나왔습니다. 이 환자도. 네.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요한 환자가 되겠죠. 근데 이 환자 볼까요? 69세 여자 환자가 멘탈 체인지로 왔고요. 저희 병원에
닥터 헬기가 있거든요. 제가 직접 출동을 했었고 스템이 이퀴벌런트 같다고 해서 보낸 거예요. ABR ST 엘리베이션 멀티리드 ST 디프레션 입환자도 8개 보입니다. 당일 스템이 이퀴벌런트죠. 헬기 안에서 제가 처음 봐봤지만 병원 동작이 없는 거예요. 환자는 굉장히 좀 딜리리어스 하고, 그리고 보면 이제 약간 정셔널 리듬이 있습니다. 그렇죠? 피해가 없으니까. 그리고 인투베이션 돼 있는 상태였고, ER에 와서 다시 한번 초음파를 보죠. 병동장이 있나요? 없죠. 전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그리고 컨센트럴 엘베이션 굉장히 심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럴 수 있죠. 좀 전에 환자도 스템이 이퀴벌런트 보였는데 초음파상에서 병동장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 환자도 병동장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환자로 코로리멘트가 없다고 배제할 수 있나요? 아니죠. 그 다음에 EKG가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게 시간의 갭이 있다면. 그렇지만 우리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거 보고 거의 이건 코로리멘트가 없다라고 이제, 왜냐하면 실시간으로 봤기 때문에, 확인했기 때문에 초음파하고 ECG를. 그리고 나서 팔로우판 ECG를 보면 여전히 ST는 똑같이 보여요. 이 두 ECG 사이에 내가 에코를 봤는데 초음파상에서 병동장이 없죠. 그럼 이 사람은 이스캠 캐스케이드를 무너뜨려야 되는 환자인 거죠. 코론 이벤트하고 무관한 거예요, 이 ST의 변화가. 그리고 나서 다시 봤더니 정셔널 리듬에다가 그다음 우리가 알고 있는 거, 학생 때 배웠던 거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ST 디프레셔널 세깅 또는 스쿠핑. 유명한 화가 살바도레 달리라는 이 사람의 코수염이 닮았다고 하거든요. 디곡신 톡시스게 보이는 거거든요. 이 환자 디곡신 먹는지 확인해봐라. 전화해봤더니 디곡신을 먹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날 나간 디곡신 랩이 3점대 나왔습니다. 결국 이 환자는 디곡신 톡시스트로 그냥 진단이 됐어요. 그리고 나중에 궁금해서 CAG 했는데 노말로 나왔습니다. 61세 남자 환자가 체스트 디스컴퓨터로 왔고 혈압은 80입니다. 로컬에서 스테미로 왔어요. 우리 병원에서는 MAT가 있고요. 서로 다른 모의 피가 3개 있었고 ST 엘리베이션 전혀 없습니다. 약간 타키카르디아가 있을 뿐이고. 그런데 로컬 ECG를 봤더니 진짜 스테미가 있네요. 투스레이브 베스트가 올라가 있고 V2하고 여기 역변화가 둘 다 있기 때문에 아래 RCA 테리토리고요. V2, V3에도 ST 디프레션이니까 후벽이 ST 엘리베이션이죠. 인페로포스테로 MI예요. 그리고 이것만 보면 저는 RCA로 진단합니다. RCA 테리토리. 그런데 환자는 이렇게 보였다는 거죠. 이게 어떻죠? 굉장히 레드 퍼플 컬러라고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하이퍼레미아가 심해요. 그리고 블렌칭이 되죠. 블렌칭. 그래서 이 환자는 알러지, 아나필락스 때문에 세컨더리로 크로닉 퍼프션이 감소하면서 MI로 프레젠테이션하는 코니시 신드롬이라고 이제 저희가 이제 진단할 수 있었고, 이럴 때 뭐 에피 주고 NTG 주고는 안 되죠. 그렇죠? 에피네피를 줘야 되죠. IM으로 반복해서 주면서 바이탈은 금방 섭스하게 됐고, 저 시점에서 에코를 본 겁니다. 파라솔 롱엑시스, 에피컬 4챔버, 3챔버, 2챔버 병동장에 있나요? 그렇죠. 이런 MI가 어떻게 존재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코니 신드롬 진단하고 하이드레이션하고 에피 주면서 바이탈 사인 노멀라이즈 시키고, 그리고 나서 CAG를 했는데 어떻게 보일까요? CAG는 체스트는 괜찮았고요. 노멀 코로너리 나왔어요. 제가 이제 응급실에서 코니 신드롬은 3분 봤는데 2분은 노멀 코로너리, 1분은 언더라인 CAD 한 7-80%. 그래서 거기는 그냥 스텐트를 넣습니다. 굉장히 ECG가 안 좋은데 88세 남자 환자가 로컬에서 19분 CPR을 했어요. VPB 있었고 샥을 줬고 PA 상태에서 아이게를 에피 주면서 저희 병원 와서 찍은 심전도 환자가 이리터블 해가지고 굉장히 잘 안 지켰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V2부터 5까지 S 텔레비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RBB가 있죠. 새로 생긴 RBB는 프록시말, 굉장히 페이탈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분 있다 심전도에서 봤더니 여전히 S 텔레비전이 있고 원하고 ABL도 있기 때문에 LAD 이벤트는 강력하게 의심이 돼요. 엘리베이터 맞아요. 근데 RBB가 사라졌죠. 처음에 봤던 RBB가 사라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3하고 ABF에서는 ST 디프레션이 있기 때문에 퍼스트 다운이나 프록시말 리전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초음파를 봅니다. 에피칼 파라스나 롱엑시스를 봤더니 여기 엔테로셉톰의 병동장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100% LAD 특이적인 거거든요. 이게 MI 환자라면 코로나 이벤트는 LAD입니다. 근데 여기에 베이스부터 있는 거예요, 선생님. 이게 30% 이상 어떻게 두꺼워지는 겁니까? 그렇지가 않죠. 여기처럼 두꺼워져야죠. 여기는 정상이고. 그렇기 때문에 엔테로셉톰의 병동장에 있기 때문에 이 환자는 LAD 이벤트 환자가 맞는 거고, 파라서널 쇼덱시스 뷰를 보시면 여기 엔테로셉톰은 에이카네스가 맞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베이잘 엔테로셉톰보다 병동장이 있으니까 프록시마 LAD가 맞고, 근데 여기 보세요. 여기 엔테리어월이거든요. 여기가 엔테리어로 엔테로셉톰에 비해서 좀 액티브하죠.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욜로 가는 septal perforating artery는 블러드 서플라이가 안 되는 거고 욜로 가는 다이아곤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이 환자는 퍼스트 다이아곤으로 살아있겠다. 그 다음에 퍼스트 다이아곤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퍼스트 septal 사이에 뭔가 이벤트가 있겠구나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베이스에 병원노장이 있으니까 일단 프록시마 LAD라고 이제 임상적으로 얘기를 하죠. 여기 병원노장이 있고 에피카 올 세그멘트는 병원노장이 있는 겁니다. 여기 다. 그렇죠? LAD니까. 4챔버뷰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에피칼 4챔버 뷰, 3챔버 뷰, 2챔버로 보시면 이것만 비교해 보실게요. 미드하고 에이펙스는 병동장에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엔테로셉텀 베이스하고요. 엔테리어의 베이스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기 정상이거든요. 쑥쑥 들어오잖아요. 엔도카드 이너드 무브먼트 하면 30% 두꺼워지죠. 율로 가는 퍼스트하고는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는 다 거의 블러드 서플라이 안 되는 거예요. septum으로는. 그래서 이 환자는 D1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S1 그 사이에 뭔가 코로리 이벤트가 있었겠다라고 추정을 했고요. 월모션장의 세그멘트를 도식하면 다음과 같고 왜냐하면 베이자 엔테로에 살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체스는 다음과 같고 실제로 CAG 했더니 재밌는 거는 이 환자 레무스 인터메디스에 있었던 거예요. 그게 퍼스트 다이아고널 역할을 하는 거잖아. 요것 때문에 베이자 엔테리어는 살아있었던 거죠. 그렇지만 LAD는 거의 99% 막혀 있으면서 septum 쪽으로 블러드 서플라이가 안 되니까 그런 차이를 우리가 확인했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84세 여자 환자가 3시간 전에 발생한 싱코피로 왔고요. 혈압은 70입니다. 하트레이트 40회. 정션할 리듬이 보였고 V2-3의 에스테 엘리베이션이 보이고 원 에이블의 역별화가 있기 때문에 RCA 테리토리 그리고 V3에서 보니 에스테는 뭘 의미할까요? 이거는 알부인 팍션이 동반되면 이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락테이트는 굉장히 증가되어 있었고 리버스 이케이지를 찍었더니 리버스 V3라고 포에서 이제 반칸이 기준인데 반칸 정도 돼 보여요 저는. 그래서 이 케이지만 봐도 일단 프록시마 그러니까 알부인 팍션이 의심이 되니까 이 케이지로 프록시마 RC일 수 있겠다. 알부인 팍션이 있을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을 해서 포커스를 합니다. 파라스라는 롱엑시스 보면 엔테로셉툼이 노말이죠. 엔테로셉툼이 노말이라는 거는 LAD는 괜찮다는 거예요. LAD 배제. 결국 남는 건 RCA 또는 LCX입니다. 파라스널 소렉시스를 봤더니 여기서 중요한 건 엔테로 라테랄월이거든요. 이게 엔테로 라테랄 파퓰러리 머슬이기 때문에 여기를 잘 보시면 되는데 여기가 정상이죠. LCX 때문에는 저기가 거의 대부분 병동장이 동반됩니다. 여긴 정상이기 때문에 이 환자는 LCX가 아니라는 거예요. 즉 RCA를 의미하는 거죠. 2단계에서 RCA. 그럼 RCA는 프록시마라고 미드 투 디스타를 구분하는 임상적으로 큰 의미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프록시마랑 알부인 팍션 동반되기 때문에 에피칼 포챔버를 봤더니 알부가 L보다 훨씬 크죠. 앤드 라테랄 트라커스 애널숨이 거의 사라져 있어요. 이건 알부인 팍션의 가장 그러니까 전형적인 이건 놓치면 안 됩니다. 알부인 팍션 있는 거고 따라서 프록시마 RCA라고 진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재미있는 건 선생님 여기 한번 보세요. 이게 T 사인이라고 소개되는데 임페로셉툼하고 인페리어월 그 다음에 알부의 인페리어월이 같이 병동장에 생기면서 이렇게 T 사인 앞으로는 여기도 이렇게 T자를 한번 이렇게 보시면서 한번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LV만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고요. 이 환자는 알부인 팍션이 동반되어 있었기 때문에 프록시마 RCA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고 프록시마 RCA 알부인 팍션이 동반되어 있으면 반드시 인계를 해줘야지. 이 환자 바이탈 언스테이블한 플루이드를 줘야 되니까 그 도파를 쓰면 안 되니까 도프탄을 써야 되니까 이런 인포메이션을 반드시 인계해줘야 됩니다. 프록시마 RCA 100%로 나왔어요. 저는 73세 여자 환자가 남자 환자가 에피아스트로페인이 왔고요. 역시 샥입니다. 혈압은 60밖에 안 됐고 락테이트는 5.5. EKG를 봤더니 투스레 AVF 에스텔레비션이 있고 병적인 Q가 있습니다. V23 SP 프레션이 있죠. 임페로 포스터레 MI예요. 항상 여기 봐주셔야 돼요. 아이솔레이트 포스터레 MI가 드물지가 않기 때문에. 리버스 EKG를 찍었더니 이제는 플랫하네요. 이런 경우는 요거 하나만으로 봐도 미드 투 디스타 RCA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제 에코를 합니다. 포커스를 했는데 일단 딱 봐도 이게 서브 자이포이드 뷰로 본 건데 RV 사이 커져 있죠. 커져 있어요. 딜라테이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여기서는 뭘 볼 수 있냐면 요거 보여드리려고. 라테랄 트라커스피 애널리스 움직임이 거의 없는 거예요. RV 펑션, RV 디스펑션이 있다라는 거를 이미지가 좋지 않아도 얼마든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TR은 거의 없어요. 뭔가 프레셔가 증가되면서 이 RV 디스펑션이 생기는 컨디션이 아니겠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죠. 대표적인 게 RV 인팍션이죠. 당연히 이 환자가 또 그 MI가 있었고. 근데 한 가지 여기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파라스널 쇼렉시스를 볼 때 LV가 있고 RV가 있으면 RV도 세그멘트가 있습니다. 알아두고 가시면 되게 도움이 돼요. 엔테리어, 라타랄, 인페리어.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엔테리어 월은 LA가 블러드 서플라이 한다는 거예요, 선생님. RV를 LA가 블러드 서플라이 하는 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저는 이 사실을 할 때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그리고 카디악 에이펙스, 알부의 에이펙스도 LAD가 먹여 살립니다. 자, 일단 요거 알아가지고 세그멘트는 세 개로 나누어지고 알부의 엔테리어월은 LAD가 먹여 살린다. 실제로 시바책을 봤더니 여기 LAD가 있으면 septal perforating artery가 이렇게 들어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고 나서 이름 없는 이런 아테리들이 있는 거예요. 알부의 엔테리어월로. 우리 이런 거 몰랐던 거죠. 자, 알부의 엔테리어월은 그러니까 LAD가 막히면 알부의 엔테리어월에 임팍이 생깁니다. 안 움직입니다. 이 환자 어떻게나 볼까요? 파라스널 소렉시스에서는 베이스, 미드, 에이펙스 이거 서브코스탈 뷰로 본 겁니다. LAD 여기가 엔테리어월이거든요. 다 보세요. 여기 엔테리어월. 자, T 사인이 보이시죠? 인페로셉터하고 인페리어월하고 알부의 인페리어월이 안 움직입니다. T 사인. 그리고 보시면 여기 알부의 라타랄하고 인페리어월은 병동장에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엔테리어는 살아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 클리니컬하게 RV 디스펑션을 유발이 되려면 RV가 세 세그멘트가 있는데 그 중에 두 개, 투서드즈 우리라고 제가 그냥 이름 붙였습니다. 저 세 세그멘트 중에 두 개가 인볼브되면 환자는 샥이 생긴다. 네. 이 환자 프록시마 RC에 100% 나왔습니다. 이 환자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증례 중에 가장 임프레시브한 케이스입니다. 이 환자는 제가 잊을 수가 없고 2018년 8월 6일 날 그때도 제가 또 헬기 당직이어서 스테미 환자 연락받고 헬기 타고 출동했습니다. 마음속으로 바라기를 VP 생기면 안 되는데 VP 생기면 또 그냥 그렇잖아요. 샥 주고 바로 돌아오면 다행이긴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CPR하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헬기 안에서.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앰뷸런스가 있는데 기사가 흉부 압박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환자를. 하필이면 봤더니 VP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바로 이어서 흉부 압박하고 같이 갔던 동승자한테 빨리 제 디플렉터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 병원 와서 찍은 거고요. 우리 병원 와서. 흉부 압박하고 있고 그리고 가져오자마자 패드 붙이고 그 다음에 차징하죠. 그 다음 우리가 충전된 다음에 충전되는 그 시간 동안에도 우리가 KCPR에서 열심히 흉부 압박 하잖아요. 열심히 했죠 저는. 그래서 200줄 차징한 다음에 물러나서 해야 되는데 가져온 우리 동승자가 바로 샥을 눌러버린 거예요. 제가 흉부 압박 글러브 안 끼고 있는 상태에서 전기가 제 팔로 해서 쫙 들어오는 느낌을 제가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딱 두 가지 생각을 했거든요. 아, 내가 죽진 않았구나. 두 번째는요, 보셨어요? 우리 애들이 쫙 지나가더라고요. 우리 애들이 순식간에, 이건 정말 순식간에 이거보다 3배 속도 빠르고요. 그 찰나의 순간에 싹 지나가는데 방향이 지금 이 방향이에요. 이렇게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살았구나. 그리고 모니터 봤더니 돌아온 거예요. ROSC.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인투베이션 해야죠. 튜브 가져와서 인투베이션 하고. 그리고 다음 환자 헬기에 실어서 저희 병원 가서 온 거예요. 그리고 찍은 이 케이지입니다. 제가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자, 인페로 MI죠. 그리고 인페로 포스터럴 MI예요. 인페로 포스터럴 MI고 원 에브레 역변화 있기 때문에 RCA고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리버스 이케 찍었더니 알부 임팍션을 진단한 말 소견이 있죠. 그러면 뭐예요? 프록시마 RCA라고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알부 임팍 전반돼 있고 인투베이션 돼 있고요. 환자는 그리고 나서 멘탈 깼어요. 그래서 그래 프로시저 하기 위해서 일부러 세데이션 했습니다. 락테이트 7.9였고 이 환자 이거는 응급실에서 제가 이제 한 거예요. 엔테르셉툼이 노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환자는 LAD는 아닌 거예요. RCA 또는 LCX. 그 다음에 여기서 한번 보시면은 자 이렇게 인페로셉툼, 인페리어, 포스테리어 병동장이 있습니다. 베이스, 미드는 마찬가지고 인페로셉툼의 아주 일부하고 인페리어하고. 근데 어떻게 보이시죠? 엔테로라타랄의 정상이에요. 엔테로라타랄의 정상이라는 건 RCA를 굉장히 강력하게 페이버하는 소견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드 인페로셉툼의 병동장에 있다는 거는 이건 LCX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또 RCA예요. 아, 그래서 RCA는 확실하구나. 그 다음에 에피컬 포챔버블을 봤더니 RV 사이즈가 LV보다 많이 딜라테이션도 있지 않고 그래도 라테랄 트라커스 엔젤스음도 약간은 저하되어 있어 보여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된다. 그래서 이 환자는 프록시마 EKG는 비록 그렇게 보였지만 프록시마이 아닐 수 있겠다. 미드 디스타 이렇게 이제 추정을 했던 케이스인데 도식감은 다음과 같고요. 임팍 세그멘트는 실제로 여기 RV 브랜치는 살아있었어요. 그래서 미드 디스타로 나왔던 케이스. 나중에 이제 ICU 가서 회전 돌면서 환자분하고 저하고 입장이 바뀔 뻔했다고. 제가 거기 있을 뻔했다고. 너무 그래도 해피하게 잘 다행이었습니다. 70세 여자 환자가 7시간 전에 CS펜으로 왔습니다.
톱포니테가 5.35인데 이런 EKG를 보면 선생님들 뭐 하시나요? ST 엘리베이션은 없거든요. 그렇지만 V2부터 4까지 ST 디프레션이 있어요. 이거는 후벽의 ST 엘리베이션일 수 있어요. 반드시 에코를 봐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이런 경우에 엔자임 확인하고 에코를 볼 거예요. 아니죠. 에코를 봐야 됩니다. 아이솔레이트 포스트럴 MI 환자인데 파라셀 롱엑시스로 봤더니 엔테로셉텀은 정상이죠. LAD 배제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파라셀 소렉시스 베이스하고 미드를 보시면 여기 포스테리어의 일부하고 엔테로라테랄의 저명한 배운 동작이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30% 이상 두꺼워지는 거예요. 엔테로라테랄의 배운 동작이 있은 거 LCX인 거예요. 여기가 노말인 상황에서. 그리고 미드도 보시면 오히려 약간 디스카이네틱 하죠. 포스테리어 뒤로 빠지잖아요. 이렇게. 여기. 이거를 도식화하면은 다음 슬라이드 보여드리고 에프가 4챔버 뷰로도 마찬가지입니다. 3챔버 뷰, 2챔버 뷰. 인페리어 세팅하고 엔테리어 월을 보세요. 지극히 정상이죠. 그리고 여기 보세요. 인페리어 월. 이렇게 보이는 게 정상인데 이게 노말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선생님도 이게 전체적으로 안으로 들어오니까 헷갈릴 수 있는데 일단 엔도카디움 잘 안 보이죠. 이것도 굉장히 수상한 거예요. 잘 안 보입니다. 임박이 생기면. 이게 어떻게 30% 이상 두꺼워진다고 이거랑 비교해보면 전혀 차이가 나죠. 이거랑 비교해보면 마찬가지고. 여기 임박이 있는 겁니다. 에이카네스가 있는 거고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고 이런 환자 저는 아직까지 다 LCX였습니다. RCA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페리어 MI가 동반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V2-3에서 역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진단하고 이런 환자들은 다 LCX. 봤더니 옵투즈 마지널 아타리 100%로 나왔던 케이스입니다. 80세 남자 환자가 제너럴 이크니스트로 하는데 이 환자는요 해모를 돌리고 나서 오히려 더 ESRD 환자는 해모를 돌리고 나서 더 힘들대요. 계속. 바이탈은 스텝을 했습니다. APB 있었고요. 4R 프로그레스는 있어요. 굉장히 카디오멜리가 심합니다. 로컬에서 이미 진단을 했습니다. CT를 찍었더니 굉장히 많은 양의 페리카다 입션이 보입니다. 보이죠? 결국 일쪽으로 센테시스를 했는데 왜냐하면 아래쪽으로 접근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리고 포커스를 했는데 일단은 굉장히 딜라테이션이 한 6cm 가까워 보이고 굉장히 EF 떨어져 있죠. 이런 경우 20%도 주기 어렵죠. 사실. 엔테로셉톤 에이카네시스 여기는 포스테리어가 살아있습니다. 일부 베이스만. 미드, 베이스, 미드, 에이펙스는 마찬가지로 라지 어마운트의 페리카리 입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EF가 떨어져 있고 챔버 사이즈 커져 있기 때문에 DCMP를 생각을 했고 글로벌 하이퍼카네시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글로벌 하이퍼카네시아가 있어 이게 인페리어하고 포스테리어는 움직여요, 여러분. DCMP가 그렇습니다. 잘 알아두시고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이제 AR이 좀 있었습니다. AR도 있었고 그 다음에 MR도 모더레이트가 있었고 그걸 레프트 어퍼 쪽으로 해서 이제 센테시스를 했죠. 센테시스를 했더니 프레셔는 9cm밖에 안 됐는데 한 600cc 나왔습니다. 600cc 나오고 잘 입원해서 잘 퇴원했습니다. 이 환자를 보여드리려고 소개해드리는 건데 67세 남자 환자가 멘탈 체인지로 왔어요. 체스트 컴포터가 있고 혈압은 70밖에 안 됩니다. 락테이트 11.2, 폐하 6.97, 베이식스 마이너스 17 정도 됩니다. 자, 멀티폴칼 아티리얼 타키카드가 있고요. 그럼 바다 V1부터 2, 3, 4, 5까지 이미 병적인 큐가 있네요. 그 다음에 동반된 ST 엘리베이션이 있죠. 네. 혈압은 샥이고 뭔가 임박이 있는 것 같아요. 있었던 것 같아요. 환자가 5일 전부터 체스트 디스컴부터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샥이니까 환자는 멘탈 체인지가 있고 인투베이션 되어 있습니다. 지난 그 학회 때 우리 강구 선생님 잘 강의해 주셨는데요. 얼리 다이아스톨 컬랩스가 있는 거예요. 자, 카디악 탐포나 되고요. 그 다음에 뭔가 페리카드 입션이 있는데 안에 좀 클로트 포메이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EKG하고 모든 걸 중합해서 볼 때 아, 이 환자는 프리얼 럽처가 맞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고 이 당시에 막 놀피는 굉장히 하이 도즈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당연히 센테시스를 해야죠. 에픽과 4챔버 근데 거기서 보니까 에픽과 4챔버 뷰, 3챔버 뷰, 2챔버로 보시면 이미 미드하고 에이펙스는 병원 동작이 확실하게 있고요. 그렇죠? 근데 여기 보면 이건 좀 약간 디스카이네틱하죠. 시스톨 때 벌징아웃 되니까. 그런데 베이스는 살아있어요. 다 보시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 환자는 미드 투 디스탈 LAD죠. 미드 디스탈 LAD 임박이 생겼고 그것 때문에 프리얼 럽처돼서 페리칼 입션 카닥 탐포나드가 생겼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 이렇게 임박 세그멘트를 도식화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센테시스를 합니다. 이 환자는 양이 130cc밖에 안 나와서 블러디하게 나왔고 요거 하고 나서 놀페인 거의 다 줄일 수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연고지 관계 때문에 서울로 트랜스퍼 갔고 거기서 CAG 했더니 미데리드 나왔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다음 회복이 됐습니다. 환자는 더 고이지도 않았고요. 89세 여자 환자가 디스입니아로 왔습니다. 보시면은 디스입니아 50설이 왔는데 LVH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패스톨로지 LAD가 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카디오 메갈리아하고 이제 이퓨전이 있어 보이고 혈압은 190에 105입니다. 초음파를 했더니 네, 굉장히 챔버 사이즈 커져 있고 시스톨릭 디스펑션이 있죠. 밸브가 약간 좀 지저분해가지고요. 이제 칼라를 한번 대봤더니 뭔가 있습니다. AR이죠. AR이 있고 MR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피칼 5 챔버브로 봤더니 역시 AR이 굉장히 심하죠. 이때 혈압이 190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전에 이 환자가 정규 에코상에서 프레스 하프타임이 360이었는데 우리가 재보니까 이번에 210인가 더 악화된 거죠. 그래서 혈압은 굉장히 높고 에프도로들만 리덕션 시키고 그 다음에 뭐 라식 필요하면 라식스 좀 주고 체스트상에서 이제 입수전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센테시스 하고 환자는 굉장히 스테빌라이션 돼서 제너럴 워드 입원했습니다. 근데 센테시스 하고 나서 보니까 렁메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워크업은 또 따로 진행을 했습니다. 74세 여자 환자가 1시간 전에 하루 전에 발생한 디스미아로 왔고요. 혈압은 160에 90입니다. 요거는 흔히 볼 수는 없지만 잘 알아두셔야 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소개해드리면 LVH가 있고요. LAD가 있고 레프트 엔테로 파스큘러 블럭이 있는데 체스트 AP 이상 카디오멜링이 굉장히 심하고 플로라 입션하고 퍼널리 컨제스션이 보입니다. 에코를 봤더니 이상하죠. 엔테로셉텀이 굉장히 두꺼워져 2cm가 넘어갑니다. 포스테리어 월 대비 굉장히 그 비율의 차이가 있죠. 그 다음에 파라스널 쇼렉시스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포스테리어 월 대비 1대 1.3이 넘어가는 게 중요하고 이게 1.5cm 넘어가면 우리가 HCMP를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하이퍼텐션 또 히스토리를 없애야 되고 그 다음 인상적으로 중요한 게 뭐죠? 다이나믹 옵서션이 있는지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게 바로 셈으로 나타나는 건데 그냥 칼라만 켜봐도 알 수 있어요. 이게 셈이라는 걸 바로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왜? 여기가 이제 굉장히 세프 하이퍼트로피가 돼 있으니까 여기가 플로가 굉장히 빨라지잖아요. 제플로가 생기니까 AML이 끌려가는 거죠. 시스톨 때. 그러니까 이게 모자이크 패턴이 보이고 AML이 끌려가니까 마이트럴 밸브가 열리면서 MR이 생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에피카 포스페인보도 마찬가지. 쇼덱시스로 보면 이렇게 두 개의 제플로가 보입니다. 셈이 있었던 거고 이 환자는 치료를요. 그 전에 환자는 막 혈압이 아까 160이니까 아이소캐스 막 이랬거든요. 그게 아니라 정반대로 해야 되잖아요. 오히려 아이소캐 끊고 베타 블로커를 쓰고 제가 오히려 플루이드를 더 줬습니다. 플루이드를 약간 더 줬어요. 아까 그렇게 펄머리 컨제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스테빌라이제이션 됐던 케이스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영상에서 셈은요. 이게 EA잖아요. 여기 보면 이게 다이아스톨이고 이게 시스톨이니까 셈은 요겁니다. 3번. M모드로는 이렇게 찾는 겁니다. 이 케이스까지만 소개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43세 남자 환자가 제너럴 위크니스로 왔습니다. 혈압은 100에 70이었고 바이탈은 비교적 괜찮은데 트리아지에서 펄스 레이트는 80으로 체크됐는데 들어오자마자 모니터했더니 이렇게 보였어요. 펄스 디피시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LB 패턴의 와이드 QRS 레귤라 타키카디하고 환자는 평소에 병력이 없던 사람이어서 이디오패시브 VT인가 해서 봤더니 이디오패시브 VT 패턴은 아닙니다. 아무튼 락테이트가 8.6.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당연히 샥을 줘야죠. 클래스 1은 샥이니까. 그래서 DC 샥을 줬거든요. DC 샥을 딱 줬는데 VPB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 싱크로나이저 반드시 했습니다. 저희가 싱크로나이저하고 DC 샥을 줬는데 VPB 생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당황하지 말고 디피브릴레이션 그대로 하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디피브릴레이션 다시 한 번 더 해서 사이너스 리듬으로 컨버전 됐습니다. 저는 싱크로나이즈 카디오 버전 하고 VP 생긴 건 처음 봐요. 그리고 나서 팔로우 EK를 찍었더니 이렇게 보여요. 사이너스 분명히 돌아왔거든요. 근데 QRS가 약간 지글지글한 게 좀 이상해요. 그리고 이제 전공의가 초음파를 봤더니 이상하다고 RV가. 그렇게 해서 봤는데 카디오멜런이 있고 RV 이제 포커스를 합니다. 일단 EF 굉장히 저하되어 있죠. 저는 이러면 30% 못 줍니다. EF. 그 다음에 RV도 굉장히 딜라이션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약간 눌렸잖아요. 그리고 글로벌한 하이포카네시스 여기만 30%가 딱 될까? 나머지는요 30%는 두꺼워지지 않아요. 미드도 마찬가지고. 뭔가 LV 디스펑션이 있습니다. RV는 커져 있고 왜 RV가 커져 있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에피컬 포챔버브로 봤더니 TR이 거의 없어요. TR이 이건 프레셔 오버로드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죠. 그 다음에 여기서 봤더니 이제 혹시나 PS 같은 게 있어도 RVOT가 커질 수 있으니까 RV랑. 여기서 마찬가지 TR 없는 거 확인했고 PS도 없는 걸 확인했습니다. 설명이 잘 안 되죠. 그 뭔가 카디오마이패스가 동반되어 있나? VT도 있었고 그리고 나서 EKG를 다시 봤더니 보기 전에 서브코스터를 다시 한번 봅니다. 봐서 RV 프리월이 두꺼워지지 않는 걸 확인합니다. 5mm 이내. 프레셔 오버로드가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라터럴 트라커스 애뉴얼스 움직임이 약간은 저하되어 있는 거예요. 약간은. 실제로 이걸로 말고 다른 에코로 측정했던 한 15mm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팔로우 위키지를 봤더니 그래서 이게 엡실론 웨이브라고 우리 교과서에나 볼 수 있는 이렇게 티피컬한 엡실론 웨이브 현실 세계에서 보기 어렵더라고요. 저도 이제 첫 번째 환자고요. 제가 이거 이제 결론에 ARVD 진단하고 EP 하는 선생님한테 이제 입원 시키면서 쭉 팔로우했는데 그 선생님은 처음 봤대요. EP 하는 선생님. 현실 세계에서는 ARVD고요. 이게 엡실론 웨이브입니다. T웨이브, QRS 끝하고 T웨이브 사이에 이렇게 R'이 생기는 건데 경험이 없으면 이 환자에 대한 클리니컬 인포메이션을 모르면 이거를 RBBB로 진단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T웨이브 인버전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메이저 크라이테리아. 엡실론 웨이브 메이저 크라이테리아, T웨이브 인버전 V1, 2, 3 메이저 크라이테리아. 그 다음에 LBB 패턴이었잖아요. 그리고 스페리 X 데비션 돼 있거든요. AVR하고 AVR 양이고 이게 음이고. 이것도 메이저 크라이테리아. 3개 있죠. 그 다음에 아까 초음파 속에서 RVOT가 36mm 넘어가는 거. 우리 환자 한 45, 50대니까. 메이저 크라이테리아가 2개만 있어도 ARV인데 이 환자 4개가 있었습니다.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이렇게 3가지가 있었고 우리 환자 4개. 그러면 대개 ARV드는 패티 인필트레이션이 되거든요. 카드 MRI 했었는데 패티 인필트레이션 안 보였어요. 우리 환자. 안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도 진단하는 데는 2개 이상인데 4개이기 때문에 진단은 뭐 당연히 할 수 있고요. 패티 인필트레이션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오히려 언더 다이아그노시스가 된다라는 그런 리포트들이 최근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입원해서 ICD 넣고 퇴원했는데요. ICD 넣고 퇴원한 다음에 한 2주 후에 OPD 팔로우업 했는데 그 사이에 이게 샥이 2번 들어간 거예요. 환자가 굉장히 불안하겠죠. 그래서 어쩔 수 없어 안티어레드미스를 처방해서 그 다음에 이제 팔로우업 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게 지금 이벤트가 없어서 잘 지내고 있는데 이미 RV랑 LV 디스펑션 너무 심해서 그러니까 ARV가 LV 인벌브먼트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LV 디스펑션이 생긴 거죠. 결국 이 환자는 나중에는 카디악 트란스플란트 하지 않으면은 회복되지 않아요. 굉장히 좀 안타까운 케이스가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오버가 돼서 2 케이스가 남아 있는데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테이크 슬라이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 보시고 한번 선생님. 이미 답이 나왔네요. 그렇죠? 자, 레프트 코로너리 이벤트는 다음 중에 어떤 거 같은지 한번 보시겠어요, 선생님들? 레프트 메인 코로너리 이벤트 1번입니다, 선생님. 1번 레프트 메인. 여기 임페로 septum하고 인페리어만 살아있고 나머지 이렇게 보이면 레프트 메인이라고 선생님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정리를 하면 RV 인팍션은 어디 있죠? 여기죠. 3번. 3번하고 4번. 자, 여기 RV가 LV보다 커져 있고 애뉴리스 움직이 거의 사라져 있고 요거는 그쵸? 여기 라타랄 월하고 인페리어월 RV 인팍션이 있는 겁니다. 엔테리얼만 살아있죠. 그 다음에 요거는 전형적인 요거 하나만 봐도 이 환자 MI라고 가정한다면 프록시마 LAD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엔테로스툼의 변동 영향이 있고 베이스부터 안 움직이니까. 그 다음 요건 뭘까요? 엔테로스툼은 살아있죠. LAD는 노말인 거고 포스터리아가 안 움직이죠. 이 환자는 아이솔레이트 포스터리아 MI 환자의 전형적인 수혈이에요. 요거 하나, 그러니까 이걸로 진단하는 건 아닌데 그랬다는 겁니다. 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